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 속이 많이 타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이더리움을 보고 이러리움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올해 2025년이 이더리움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올해 이더리움의 더 서지 페이지 단계에서 펜트라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더 서지 페이지? 더 펜트라 업그레이드? 그게 뭐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서지 페이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 업그레이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3년도 이더리움이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핵심 업그레이드들을 빠르게 정리해 본 뒤에 더 서지 페이지가 왜 2025년을 이더리움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백서를 공개하면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분산 애플리케이션, 즉 D앱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거래와 계약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ICO를 진행했고 그 ICO에서 1,8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을 하였죠. 이때 당시 가장 성공적인 ICO 사례 중 하나였고 이더리움 초기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의 첫 번째 네트워크 버전인 프론티어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프론티어는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계약이나 D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단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이더리움의 두 번째 버전 업그레이드인 홈스테드가 진행되어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에 이 다오의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아주 큰 위기를 맞았었죠. 이 해커가 다오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탈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번에도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해킹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죠.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이 해킹 사건이 이 다오 해킹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포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드포크라는 것은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컨트롤 C V를 해가지고 체인을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체인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고 새로운 체인은 복사가 돼서 또 새로운 체인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고 기존에 있었던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분리가 됐고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으로 탄생을 다시 하게 되죠. 2017년은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ICO 붐이 일어나면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개발이 됐죠. 이더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때 메트로폴리스 업그레이드와 비잔티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확장성과 보안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계속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와 기존에 갖고 있었던 POW 방식, 채굴 방식이 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이전부터 계속 POW에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변환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 마침내 2020년도에 이더리움 2.0이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비콘 체인이라는 개발이 완료가 됐고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목표 중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네트워크 확장성을 개선하는 것이었죠. 2021년도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런던 하드포크가 시행이 됐습니다. EIP15559가 도입이 되면서 이더의 기본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이 도입이 돼서 무한정 발행되던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되는 첫 해가 됐죠. 그리고 2022년 9월 더 머지라는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완전히 이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작업증명 기반의 채굴이 중단됐고 대신 스테이킹을 통한 검증 방식을 통해서 채굴이 시작됐죠. 이때 GPU와 에이직으로 채굴을 하던 많은 채굴업자들이 많이 망했어요. 물론 지금 비트코인 계속 채굴을 하고 있고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으로 채굴을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을 올리던 것이 이 이더리움 채굴이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가 약 99%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POS로 전환하는 게 이 이더리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확장성과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업그레이드가 지속이 됐는데요. 2023년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사용자가 출금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이 덴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드디어 유럽의 도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롤업 기술 관련해서는 이전 발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이 샤딩과 롤업 기술이 이더리움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샤딩과 롤업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시켜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이 샤딩과 롤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 확장성 개선을 위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샤딩과 롤업은 다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체인으로 분산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어 1 기술이고, 롤업 기술은 기존 블록체인에서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레이어 2를 만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레이어 2에서 처리하고 이걸 압축해서 레이어 1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에 이제는 이 샤딩 기술과 이 롤업 기술, 샤딩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이 롤업 기술이 아마 2025년에 완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완료가 되면 초당 10만 TPS,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의 양이 10만 건으로 확장성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이더리움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이더리움의 역사를 설명을 한 게 좀 약간 의아하시겠지만, 이렇게 이더리움의 역사는 계속 평탄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혁신하고 계속 도전이 있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저는 언젠가 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확장성이에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보안과 탈중앙화, 그리고 확장. 아직까지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없어요. 보안과 탈중앙은 이더리움이 완성을 했고 이제 확장성만 남은 상태인데, 확장성이 샤딩과 롤업 기술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2025년에 이 서지 페이지 중 중요한 단계인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1단계가 완료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결국 암호화폐는 POS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OS 방식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블록체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ETF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파이라든지 NFT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가 열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의 초창기 탄생된 시기부터 현재 지금 서지 페이지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은 여전히 개발 중이고 발전을 하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올해 중반부터 하반기에는 이더리움의 폭등을 시작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붐이 올 거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내시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참고 견디시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